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질환 원인 중에 당뇨병이 6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특히나 합병증이 무섭기로 유명한 병이죠.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 5명 중 4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 517명 중에요. 절반 이상이 관상동맥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당뇨병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료입니다. 인공췌장기 치료의 대가 최수봉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당뇨병이 있잖아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다 알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당뇨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당뇨병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당뇨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뇨병 잘 알아야 되는 그 말대로.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안 먹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영양분을 먹는 거죠. 근데 당뇨병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합병증 오고 무서운 병이 된 겁니다. 아까 심장 경색도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기관 소화돼 가지고 음식이 소화돼서 포장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그 포도당 상태가 피 속에 있는데 그것이 영양분이죠. 그것이 피에만 있지 말고 우리 몸, 즉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만이 피 속의 포당이 동화작용에 의해서 몸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힘과 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피 속의 포당을 사용 못하니까 고혈당이 되고 우리 몸은 영양실조가 오게 되니까 우리 몸이 짜부러져서 여러 가지 합병증 갖고 오는 병이 당뇨병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신체 각 부분이 파괴되고 이것이 바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원리인가요? 당뇨병 상태는 췌장이 망가진 게 근본적이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가장 쉽게 관찰되는 것이 고혈당이죠. 그러니까 고혈당, 혈당을 떨어뜨려주면은 뭔가 증상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양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니까 결국 췌장 기능이 좋아지면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혈당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합병이 왜 오는가를 잘 이해해야만이 합병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맘때 8월 달쯤에 제가 작년에 아마 산 올라갈 때 보니까 다른 아카시아 나무는 다 초록색인데 한 아카시아 나무는 벌써 노랗게 다 그 단풍이 들었어요. 저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 원인은 저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당뇨 환자도 눈도 멀고 콧바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합병이 많이 오는 이유는 바로 저는 황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당뇨병은 음식을 먹지만은 피 속에 동화시키는 인슐린 부족에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때까지 보면은 열심히 치료하지만은 합병증이 계속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또 과학적인 게 결론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그 먹는 약 치료하는 거 보면은 먹는 약이 모든 많은 환자 물어보면 점점 증가해요. 증가하면 혈당이 높아지죠. 그래서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점점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약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파괴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합병증이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황하 현상과 함께 기존 당뇨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당뇨병은 정상인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에 맞춰서 인슐린을 분비해줘야 하는데 거기서도 나아가서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네. 가능할까요? 이 췌장이 나빠서 결론이 그거고 다음에 혈당 올라간 거니까 원인은 없어야 되는데
췌장 기능 회복시켜보면 당뇨병은 합병도 안 오고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시된 인공췌장기 치료법이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인공췌장기라는 건 저렇게 조그만 기계로 컴퓨터가 들어있는 기계로 인슐린을 정상 췌장과 똑같이 몸속으로 분비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 피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약한 바늘이 꽂아 있죠. 저런 방법인데 저렇게 되면은 췌장 기능 회복하고 합병증 예방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인슐린펌프 치료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췌장이 회복하니까 저렇게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인공췌장에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인공췌장에 들어가는 인슐린 양은 점점 줄어들어서 급기야는 인슐린도 아무 필요 없게 되는 상태, 즉 췌장이 다 난 상태가 돼서 아무 치료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전에는 인슐린 주사 방법할 적에는 장시간 인슐린 쓰고 그다음에 식전마다 인슐린 주는 방법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인슐린이 24시간 지속하니까 패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 때 췌장을 조금밖에 못 나오죠. 고혈당이 되는데 이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계. 그럼으로써 당뇨 치료가 더 합리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치료법의 원리가 이렇다.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치료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건강이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이 증명이 됐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펌프 치료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게 합리적이고 합병이 예방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화 혈색소라는 것이 혈당치를 나타내는 건데 6%가 정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혈당 조절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거예요. 6%도 그다음에 당뇨에서 7%, 8%, 9%, 10일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막증이라든가 신경장애라든가 전부 다 합병증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하는데 중요한 게 혈당치를 조절 잘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혈당치 6% 이상이 되면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당화 혈당치 조절 잘해야 되죠. 물론 음식도 잘 먹어 잘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이전에 이제 치료 방법을 보면은 우리 국내에 그 많은 대학병원에서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1299명에 대한 건데 25년 동안 그 당화 혈색소를 봤더니 맨 처음에는 9.8% 시작했던 것이 중간에 빨간 것이 그겁니다. 위아래가 범위고요. 보면은 8.5%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에서 8.5%가 되면은 당뇨 망막증이나 다른 신경합병증이나 심장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불합리적이구나. 적어도 6.5%여야 되는데 그것도 훨씬 높다는 게 알려져서 이제 이 치료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 합병증이 온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3개월부터 6.5%를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된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죠. 세계적 논문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 합병증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이죠. 네, 이렇게 최수봉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당뇨 이야기나 나만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그만큼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경상북도 청송군.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건장한 체격의 이분. 오늘의 주인공 62세 하태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는 하태인 씨. 그가 건강에 유독 관심을 쏟는 이유는 20년 전 그 일 때문이라는데요. 한 23년 정도 전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110kg 나갔어요. 물이 많이 막히면서 잘 먹는데 몸이 빠지더라고. 근데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한 40kg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만은 그게 이제 당이 한 400, 500 되고. 3개월 만에 무려 40kg이 빠졌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하태인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그때부터 이곳 청송으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그래 여기 이제 청송이 이제 막 공기도 좋고 우리가 이제 그좀뭐 오지랖고 내가 이제 힐링하는 그쪽으로 이제 간 거지. 당뇨 판정 이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혈당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결국 5년 전 심장에 이상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속력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병원에서 이제 그걸 처방해 주기에 그걸 믿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저는 믿었지. 그거만 믿고 매일 이제 하루 맞으면 막 그게 해결되는 줄 알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게 갑자기 신경경색이 오더라고.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합병증이 왔다고. 5년 전부터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시작된 하태인 씨. 손발이 저린 것은 물론 무릎 아래쪽 통증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힘들어졌다는데요. 몸이 이 혈액이 무릎 밑으로 이 발이 굉장히 차봤어요. 뭐 하여튼 뭐 또 몸도 굉장히 나른하고 또 식사를 식후에는 자꾸 또 할 의욕이 첫째 없으니까 이때까지 뭐 좋다 하는 약 뭐 돼지 감자 뭐 이런 여주 뭐 이런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했는데 안 되고 또 병원도 내가 어느 관리를 굉장히 한 편이에요.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 단위만 올라가지 심장이 그 콩팥이 한 5, 60%더 망가졌다 이거지. 이제 4, 50%밖에 안 남았다 이게 한 반 정도. 그게 이제 한 40%인데 조금만 더 그게 나빠지면 이건 이제 뭐 투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다. 그래 좀 고민하던 차에 이제 이 지인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던 하태인 씨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2달 전.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라는데요. 그걸 저도 안 믿었어요. 우리도 책을 또 지인이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책을 보는 순간에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보는 순간에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완전 틀리더라고. 그날 당장 뭔가 느낌이 와서 보따리를 사가지고 서울로. 당뇨에 좋다는 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다는 하태인 씨. 과연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식후 혈당 110으로 정상. 하고 지금 몸이 한 10kg 불었어요. 이제 몸이 불어서 내가 걱정이다. 혈액순환이 되는 걸 피부로 느껴요. 혈당 제가 119에도 130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요즘은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관리가 되면서 점점 체력도 좋아졌다는데요. 체력이 좋아지니 일상이 행복해졌다는 하태인 씨. 컨디션이 좋으니까 정말 뭐 다시만 되면 일어나서 뭐 일도 찾아서 열심히 해요. 그럼 즐겁게 하고 모든 생활 자체가 즐겁지. 그동안 괴롭히던 당뇨 스트레스여 이제 가라. 신바람 나는 일상의 행복에 푹 빠진 하태인 씨. 그의 건강한 힐링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네, 화면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처음 당뇨가 의심된 게 체중이 석 달 사이에 40kg 이상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당뇨의 초기 증상이 어떤 분들은 심하게 갈증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빠져서 당뇨병에 온 경우도 있는데요. 당뇨와 체중 감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바로 전에는 이제 체중이 늘어나면은 췌장에 무리가 가서 인슐린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에는 110kg 됐던 분이 이제 또 석 달 사이에 체중이 40kg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빠진 것이 또 당뇨병 원인이냐? 아니죠.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췌장의 기능이 점점 망가지면은 동화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우리 몸무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죠. 좀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 같이 현상 일어나는 거죠. 체중이 감소되는 거랑 당뇨병이랑은 같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화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당뇨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처방도 잘 받고요. 당뇨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에 실패하셨거든요.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시키고 또 그다음에 음식량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먹는 약을 먹을 거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방법으로서 혈당이 조절 안 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뇨병은 치료도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건데 그것은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죠. 네, 방금 이렇게 식이요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당뇨에 좋다는 음식 다 드시고 당뇨에 좋지 않다는 음식 절대 안 드시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잘 관리하세요. 그런데 하트앤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식이요법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당뇨병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이 음식 때문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몸속에 있는 조그만 장기인 췌장이 인슐린 분비가 돼서 나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노력해야 되는데 음식을 작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원인적 치료는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2,000칼로리 먹는 게 정상인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또 췌장이 나빠져 있는 당 환자의 경우에는 포도당의 소변으로 1,000칼로리가 빠져나가요. 2,000칼로리 중에. 실제 재보면요. 200에 250g 포도당이 나가니까 하루 종일. 그렇다고 몸에 남은 건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정상 2,000칼로리 입으로 먹으면 2,000칼로리 남아있어야 되는데 1,000칼로리밖에 남지 못하니까 1,000칼로리 부족하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점점 파괴되는 거죠. 우리 몸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몸무게 줄면서 많은 합병증을 가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하려면은 당뇨 환자 원인은 환자 자신이 잘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 바로 췌장이 망가진 거니까 췌장을 완치시키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인공췌장의 치료가 췌장과 똑같이 흉내내는 거니까 그 치료해야만이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작게 먹은 거 운동도 잘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른 당뇨병 환자 잘 치료됩니다. 특히 이제 무슨 뭐 돼지 감자 뭐 이런 그 많이들 있잖아요. 그 민간요법에 그런 것들이 췌장 기른 거랑 관계가 없고 장에서 위장에서 이런 데서 소화기관에서 포장을 적게 흡수시키는 그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은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영양실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바르고 과학적으로 이제 잘 생각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요. 나의 혈당 극복 노하우나 당뇨에 관한 이야기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방송 도중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문자 사연 한 가지 뽑아서 살펴보고 갈게요. 네, 뒷번호 2331님이십니다. 39살 주부인데요. 당뇨 2년 됐습니다. 발가락 부위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었는데 6개월 전부터 다리 저림이 하복부까지 올라왔습니다. 감각도 둔해지고 조금만 다리를 건드려도 살이 엄청 아프시다고요. 다리 힘이 자꾸 빠져서 혼자 보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혹시 이것도 당뇨 합병증인가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자연히 나아지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2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요. 벌써 증상을 보면요, 교수님,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당뇨도 늦은 발견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말초신경 합병증으로 파괴돼서 이런 증상이 온 거라고 봅니다. 2년 정도 됐으면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텐데 아마도 금방 말씀한 대로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물론 이제 뭐 디스크나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으니까 구별해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오래된 거라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합병증 증상이 확실한 거죠. 네,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을 한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합병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합병증이라는 것이 신경합병증 보면 조금 아프다가 더 심해지고 점점 밑에 쪽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합병증의 세포가 다 망가진 건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전 치료 방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치료 방법. 그럼 그 치료 계속은 더 망가지죠. 그리고 이분도 점점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 합병증 꼭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할 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인공체 치료하면은
온몸이 이제 췌장도 세포 올라지면서 좋아지면서 세포가 좋아지니까 모든 세포가 좋아져서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온몸이 다 망가진 게 아니고 시간이 망가지니까 그 전에 빨리 좋은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가 뭐 더 나쁘게 막고 또 조금 막고 또 회복하게 되니까 또 회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리 신경 합병증 같은 것은 인지법무 치료라면은 거의 전부 다 낫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뇨를 앓고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실까요?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하는데 벌써부터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또 당뇨병은 합병증이 꼭 온다는 말을 듣고 또 지나보면 지금처럼 점점 몸이 나빠지는 거 아니까 자기 인생이 뭐 점점 나빠지는 거 알죠. 그 우울증에 희망이 없다고 우울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본인 자신이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잘 배워야 되고 또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마음 아픈 일인데요. 모든 의사 선생님이 다 똑같은 치료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정말 당뇨병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은 또 당뇨 치료를 아주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당뇨병을 잘 알면서 회복시키고 있고 합병증 예방되는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환자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잘 골라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이 잘 지도봐서 치료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 환자가 지식을 잘 알고 자기에 맞는 지식을 잘 알아서 그걸 의존해서 자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꼭 찾아가셔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즐겁게 저희와 함께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계속 더운 날에는요, 시원한 음식만 먹고 또 운동을 하지 않아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 좋은 치료법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본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